안녕하십니까? SI건설 유수일 대표입니다. 오늘은 내 집 짓기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건축주분들이 보통 상담을 오실 때 같은 평수인데 공사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렇게 물어보실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축비의 변화를 일으키는 큰 차이는 설계 차이와 또는 마감재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금액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금액들에서 꽤 공사비가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입로 문제가 있고요. 땅의 상태, 집안 상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수 시스템, 배수가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토목공사 비용이 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프라, 인비 등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가 보는 좋은 땅과 건축주가 보는 좋은 땅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건축주는 기본적으로 뷰가 좋아야 되죠. 기본적으로 뷰가 좋아야 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요. 또는 주변에 편의시설, 뭐 마트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 가치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는데 시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가 집안의 상태, 강도가 어쩐지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수 조건 또는 경사도 그런 것들이 공사비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장비의 그 진입 가능 여부 그에 따라서 공사비가 꽤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목공사의 난이도, 경사지라든지 그 땅의 특이한 상태 때문에 토목공사 비용이 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프라 인입거리 이 공사비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진입로가 공사비를 꽤 많이 차지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레미콘 차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레미콘 차가 진입이 어렵다라고 하는 순간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레미콘 차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철근같이 한 8m나 뭐 10m가 넘는 긴 자재들을 실어 나를 수가 없어요. 15톤에서 25톤짜리 긴 트럭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레미콘 차가 들어갈 수가 없으면 긴, 긴 트럭들이 진입을 할 수가 없어서 아예 공사비가 더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요. 그다음에 배수 분량 같은 경우는 일단 땅 자체에 배수가 잘 안 되기 시작을 하면은 뭐 차주막 공사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수 처리 관련해 가지고 토목공사 비용이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우습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약지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말뚝이라든지 기초 보강 공사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아주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토목공사 비용 같은 경우는 전체 건축 공사 비용의 약 30%가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사가 있는 지역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는 10% 증가실, 경사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공사비가 1.5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땅을 덮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토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토목공사 비용이 약 2배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토목공사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는 게 중요하겠죠. 시공사가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설계의 건축사님들이 법적 조건에 맞춰서 설계를 해주세요. 뭐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뭐 용도지역 규제, 일조권 사선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설계를 해주시는데 시공사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 공사가 가능한지 또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현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뭐 토목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입이 어렵다거나 인프라 인입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시공성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인입 비용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그 땅에 전기가 없을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전기 용량은 이미 지금 건물들이 들어와 있는 그 양만큼만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용량이.
용량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시공하는 어떤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뭐 그 주택에 필요한 전기,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면 삼상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뭐 집에 따라서 고용량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기 전봇대하고 전선이 저기 멀리서부터 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전에 납부를 해야 돼요. 그 수용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요자가 예를 들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전에다가.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경사지에 아주 뷰가 좋죠? 이런 주택을 지으려면 뷰는 아무리 좋다 할지 몰라도 프라이버시는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공에 있어서는 토목공사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양중 비용, 이제 뭐 진입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경사 같은 경우는 진입로도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꽤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기 전에 건축주분들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진입로 확인. 두 번째, 집안 조사. 집안이 어떤 상태인지. 그다음에 경사가 있는지 없는지. 세 번째. 그다음에 비가 온 날 한번 가보시면 돼요. 배수 상태가 어떤지. 그다음에 인프라 인입 비용이 얼마가 들지. 이거는 실제로 설계하면서부터 할 수도 있고요. 수도사업소라든지 한전에다가 여기가 전기가 들어오나요? 또는 수도가 잘 들어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거기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면서 시공업자하고 물어봐가지고 토목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땅인지 그것도 간단하게 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좋은 땅을 고르면 공사의 반은 성공이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건축은 설계가 시작이 아니에요.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이 편하고 시공 난이도가 낮아야 되겠죠. 너무 높으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다음에 숨은 비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목공사 비용, 인프라 인입 비용, 진입로 등 보이지 않는 그 비용들이 얼마나 들어갈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어느 정도의 전문가, 설계하신 분이라든지 시공하신 분들이랑 함께 그 땅에 한번 같이 가보시고 그런 상태에서 땅을 계약을 하셔야지 그냥 냅다 땅이 싸다고 해서 계약을 하셨다가는 공사비 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SI건설이었습니다.